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결혼한 50대 남자입니다. 제 얘기도 들려드리면서 결혼 생활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친구 소개로 만나 첫눈에 반해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달달한 신혼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좀 늦은 결혼이라 그런지 제가 퇴근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자고 할 때마다 주위 동료들이 아이고, 역시 결혼은 늦게 해야 돼. 김 과장 아주 깨가 쏟아져서 철철 넘치는구만. 부럽네 하면서 제 늦가기 결혼 생활을 응원해 주었어요. 참고로 저는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이 많았지만 그만큼 보수가 괜찮은 편이라 다들 정년까지 생각하며 나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획이 없던 아내가 임신을 덜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딩크 부부라고 아이 없는 삶을 원했지만 생각도 못한 임신에 하늘에서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아이 키우는 건 싫다고 한 와이프는 자기 애라 그런지 출산을 하고 나서 180도 달라졌어요. 원래 잘 꾸미고 하던 아내는 오직 아기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밤 12시 넘게 들어오다 보니 아내는 점점 헬스케지기 시작했어요. 그땐 저도 돈 벌러 나가는 거라 도와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회사에서 가족들 회사로 초대하는 날이 있었어요. 회사 전체 이미지도 생각하는지 패밀리데이로 엄청 큰 행사를 했고 주말에 가족들을 회사로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도 타면서 엄마 아빠가 일하는 직장을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회사에 출장 뷔페를 불러서 점심때쯤 와이프랑 만나기로 했습니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반이 돼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집에 깜빡하고 뭘 잊어서 다시 갔다 왔다길래 얼른 오라고 소리쳤어요. 이사부터 부서장까지 모든 회사 직원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여서 늦으면 왠지 눈치가 좀 보였거든요. 좀 늦어서 제가 먼저 들어가 윗분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저 멀리 문이 탁 열리더니 헐레벌떡 들어오는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한눈에 봐도 시장을 보러 나온 건지 옷도 추리하게 입고 화장을 안 해 보이는 얼굴의 여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안내해주시는 직원분이 어느 분 가족이냐고 물었는지 제가 얼른 손들어서 이쪽이요 라고 했고 순간 주위에서 식사하는 테이블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와이프나 남편들은 삐까번쩍 옷을 멋들어지게 입고 나왔는데 제 아내만 늘어진 목티에 대충 입은 듯한 바지며 머리에 그때부터 속에서 열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화장 좀 하고 오지 그랬어 라고 했더니 집안일 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라며 얼른 먹자고 하는 아내. 내 말은 도통 듣는 건지 마는지 하는 듯한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 그런가? 아니면 원래 이런 여자던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다음 주에 인사 발령 예정이 있어서 윗분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 자리라 가족들 좀 소개해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다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나서 오는 길에
아내한테 한마디 했죠. 넌 그것밖에 허구한 날 못해? 좀 다른 집 여자들처럼 차려입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렸어요. 저도 속이 터져서 한 말이었지만 와이프는 에휴 하면서 저보고 뭘 모른다면서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집에서도 제가 불편하다고 평소에 아내한테 몇 번을 말해줘도 아내는 이게 편하다면서 보풀이 잔뜩 일어나고 목 라인이 다 늘어난 티셔츠만 입으면서 집에 있었어요. 넌 옷이 그게 뭐냐? 라면서 아내한테 좀 신경 쓰라고 뭐라 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과학 아니었어요. 아니, 그럼 자기도 집에서 정장 입고 있어. 라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정장 못 벗게 하고 주말 아침에는 일어나면 정장 입으라고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집에서 좀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있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면서 주말 내내 큰 소리로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가 뭐가 그렇게 드세냐고 뭐라 했더니 갑자기 가출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필 지집 친정으로 하게 돼서 이 우스운 사단을 장인 장모님께까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벌이를 하고 밖에 나가면 예쁘고 멋지게 차려입은 커리어 좋은 여자들과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씩 아내와 비교를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가정에 소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집에서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안사람이지만 내심 좀 집에서도 꾸미고 있었으면 했어요. 연애 때는 센스 있게 옷도 잘 입고 얼굴에 분칠도 하고 그러던 아내가 애를 키우면서부터 집안 살림을 하는데 폭삭 늙어버리더니 예전에 내가 알던 예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서 한결같이 입었던 밝은색 추리닝은 너무 입으니까 너덜너덜해져서 누렇게 색이 변해버린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아내 생일에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예쁜 잠옷을 하나 사준 적이 있었어요. 아내분 선물하실 거예요? 이게 요즘 선물로 잘 나가는데 모달 100%라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점원이 그러길래 얼마냐고 물어보니 23만 원이래요. 속으로는 잠옷 하나가 뭐 이렇게 비싼가 싶었지만 그래도 큰맘 먹고 포장해달라고 했죠. 집에 들어가니 역시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아내.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제가 생각해서 사온 거라며 백화점 종이백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아니 이게 뭐야? 세상스럽게 라길래 제가 생일 선물로 사왔다고 뭘 이런 거 사왔냐고 제가 생일 선물로 사왔다니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하면서 열어보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나 때깔이 참 좋네 여보. 이런 거 비싸겠다. 그치? 라면서 가격표를 보는데 버럭 아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얼마야? 공이 몇 개야 대체? 잠옷 쪼가리에 20만 원? 아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가서 환불해와. 하면서 잠옷을 휙 던지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마음엔 드는데 너무 비싸서 그러지. 학원비 들어가기도 바쁜데 이런 거 뭐하러 사와. 그냥 우리 가족 건강 다 괜찮고 잘 지내기만 하면 되지. 라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딴 거 사오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대길래 얼른 환불해 오라길래 저도 생각해서 시간 내서 산 건데 화가 뻗치길래 알겠다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도 성질이 나서 에휴 지워쳐 그럼 하고 그 다음날 환불하러 갔죠. 돌아오는 길에
역에서 보세요 파는 가게에서 10,000원짜리 잠옷이 팔길래 그거라도 사서 집에 들어갔어요. 와이프는 이쁘다며 어머 이게 좋네. 아유 색깔도 딱이고 완전 마음에 드는데 여보? 하면서 입어보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얼른 그 옷을 입자마자 거적대기 같은 옷은 그날 안 사람한테도 말도 안 하고 옷쓰거함에다가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말 아침 또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글쎄 제가 분명 어제 갖다 버린 옷이었어요. 아니 여보, 도대체 내가 어제 버린 옷은 또 언제 주워온 거야? 라니 제 말은 무시하며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라는 겁니다. 저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성질이 팍 나서 됐다고 하며 친구가 해외 출장 가서 밥 먹기로 했다고 하고 친구를 팔고 집을 탈출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는데 양푼에 비빔밥을 비벼서 참기름까지 둘러 한 숟갈 가득 입에 넣는 아내를 봤어요. 내가 어제 갖다 버린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선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폼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폼새였어요. 저보고 뭘 보냐는 표정을 하고 있길래 후다닥 나가려고 하니 언제 들어와 여보? 라길래 아 몰라 나가봐야 알지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오랜만에 술 한 잔을 거하게 했어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놀고 있는데 울리는 전화벨 소리. 아내였습니다. 언제 오냐는 문자에 계속되는 전화벨 소리에 끈질기게 연속해서 전화를 해댔는데 저는 버티다가 끝내 전원을 꺼버렸어요. 아내한테는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핑계를 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놀다 새벽 2시쯤 돼서 슬금슬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안 자고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했어요. 분명 연속으로 잔소리가 따발총처럼 나올 게 분명해서 뒤죽은 듯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뒤에서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술 좀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라고 물으니 아니, 낮에 먹은 비빔밥이 체했는지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서 전화했지. 라길래 배터리가 떨어져서 약이라도 사다 먹지. 손 좀 내봐. 라며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손끝이 아주 상처투성이었어요. 좀 이상해서 아니, 이거 왜 이래 손이? 손 땄어? 피가 났는데? 라니 너무 어지럽고 답답해서 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미련한 아내가 답답해서 으이그 이 답답아 이렇게 아팠으면 병원을 갔어야지 라며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아내는 미련하다는 말에 또 화를 박박 냈을 법한데 이상하게 그럴 힘도 없는지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 싶어 다급하게 아내를 얻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땀이 분수처럼 나오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택시 타면 될걸 왜 그랬는지. 다행히 집이랑 가까운 병원이 있었고 헐레벌떡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괜찮다며 애써 웃으면서 검사를 안 받겠냐며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더니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소리쳤죠.
아줌마가 되면 똥고집이 다 세지는 거냐? 아휴, 몸은 좀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미 아내는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설은 친정부터 가자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시골 분이라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여보, 20년 동안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지. 그 정도도 못해?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난 우리 집 갈 테니까. 하면서 버럭 소리를 내질렀어요. 그러고 설 주간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고 역시나 어머님은 아니 며느리가 여태 잘해오다가 왜 그리 반항이냐? 아휴 세상 천지에 시모한테 말도 안 하고 친정으로 내빼는 며느리는 없다 며 아주 호통을 치시길래 아주 독박으로 된통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아내 없는 첫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포크팝송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며 책을 보고 있었어요. 뿔이 난 저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 질렀는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와이프 표정이 좀 달랐어요. 여보, 만약에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 애들이랑 어머님이랑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사실 명절 때 친정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나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았어. 당신이 전화 한 번만 해줬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난 당신이 전화 한 통은 해줄 줄 알았는데 라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아내가 쇼를 하는지 알았고 뭔 소리냐고 대묻자 아내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꾀병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는 생각으로 병원 의사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사 말이 3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유난히 봄 햇살이 기분 나쁠 정도로 뜨거웠던 오후. 집까지 오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늘어진 바지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전화 오는 아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보러 가자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는 않은 모양이었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 않는 아들의 손을 잡고 밥 잘 먹고 아빠 말 잘 들으라면서 수없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양부를 때려보기도 하고 뒤통수를 퍽 하고 쳐보기도 했는데 그 꿈은 현실인지 도무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보고 서울로 올라갈까 하다가 여보, 집에 가기 전에 유채꽃이 많이 피었던데 바람 쐬고 갈까?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비싼 걸 먹고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단 애들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걷고 그렇게 아내에게 혹시 몰라 얇은 스웨터를 거치고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말이야. 붓고 있는 거 말고 내가 3년 동안 따로 부은 게 또 있어. 그거 싱크대에 2번째 서랍에 있고 혹시 몰라서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려서 한 건데 뭐 잘 됐지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잊지 말고 라는 겁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당신 정말 벌써부터 왜 그래? 라니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엄마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 좀 할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당황스러운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말았어요.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아침에 암원 환자 가족이 된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좋다는 건 다 먹여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얘기해서 일이 끝나자마자 집에 오거나 마지막 한 달은 병가로 휴직을 내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제 손을 잡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여보, 내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프로포즈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그런 말 뒷색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살아오다 보니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긴 하더라. 저는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도 깜빡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것도 없이 이번에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좋아하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어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웃지도 기뻐하지도 잔소리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내 위로 무너지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이 얘기를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늘에 있을 아내 유진아, 이렇게라도 사연이 너한테 닿는다면 좋겠어.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암환의 환자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고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